영재 입단자들의 실력 확인의 장, 한중일 영재 기사들의 기량 각축의 장, 최정상 기사와 영재 간 교류의 장,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총 면적 983.93제곱킬로미터, 총 인구수 4만 9천 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합천, 8만 대장경을 품은 버포종찰 가야산 해인사,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 황매산 군립공원, 한강의 정기, 법연사, 영암사, 천연기념물 제289호 화양리 소나무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대 규모 영상 촬영 세트장 합천 영상 테마파크,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한 대장경 테마파크, 천년의 문화, 깨끗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수려한 도시 합천군과 한국 귀원이 만났다. 세계로 뻗어가는 바둑의 고장 합천군. 다시 한번 영재들을 합천으로 초대한다. 대회 총 규모를 1억 원으로 인상한 이번 대회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구성. 그 첫 번째, 영재 입단대회 출신 프로기사 8명이 참가하는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 불꽃 튀는 달인의 영재 기사들의 접전 끝에 강우영, 박진영, 김영도, 박종훈 4인으로 압축된 4강전. 그리고 영재 입단대회 동기인 박진영과 박종훈의 결승구. 박종훈이 2대1로 박진영을 꺾고 한국 대표가 결정되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계 바둑 최강 상국의 영재들의 기량을 겨루는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한국의 박종훈, 중국의 야오유안호, 일본의 오네시 류헤이의 진검 승부. 삼국 영재 대결 우승자와 한국 최정상 박종환 구단과의 기념 대국.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사를 발굴해낼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2016년 미래 세계 챔피언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오늘 역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 한국 대표 박종훈 선수가 중일 선수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좀 아쉬웠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선수한테 이기고 보니까 첫 판에 일본 선수에게 너무 서두른 것이 좀 아쉬움을 남습니다. 네, 이렇게 1승 1패로 박종훈 선수는 대결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중일전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네,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은 합천군에서 후원하고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이번 4기를 맞아서 1억 원으로 증액이 돼서 또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면서 지금 1억이 됐는데 과연 언제까지 계속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3자 동률 시에는 가장 어린 기사에게 우승컵이 돌아가는데요.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1, 2국을 모두 마친 박종훈 선수. 일본 선수에게는 졌지만 중국 선수에게는 또 역전승을 거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긴다 하더라도 일단 우승에서는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승 1패로서 3자 통일에 나오지만 박정환 구단과 대국하는 사람은 가장 나이 어린 기사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 일본이 우승이 되겠고 중국 선수가 이긴다면 중국 선수가 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한중일을 대표해서 세 선수가 나왔습니다. 모두 2000년생이고요. 일단은 오니시 류헤이 선수가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결 사실 어제의 바둑만 놓고 본다면 중국 대표 그리고 일본 대표다운 기쁨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대표 선수는 상당히 매끄러운 바둑을 구사했고요. 네, 중국 선수는 아주 우직한 바둑을 구사했거든요. 네. 네. 네, 과연 오늘 대국 어떻게 될까요?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을 앞두고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합천군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입니다. 영상 테마파크 안의 청와대 세트장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회 전에도 또 바둑과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국수전 도전기 도전 1국을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돌을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3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최종국입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박정환 구단과 대국할 사람을 가려지게 됩니다. 네, 오니시 류에이 선수의 흑번. 사실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정보는 없던 선수였는데 어제 대국으로 기풍이 조금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네. 오네시루의 선수도 굉장히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이었습니다. 네, 중국 대표 라오이아너 선수. 이 선수는 지난해도 합천군 초청 대회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작년에는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었죠. 네, 영재 정상 대결에서는 이창호 구단을 이겼습니다. 네, 각자 30분이 주어지는 대결. 라오이아너 선수는 어제 이국을 패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판을 이긴다고 한다면은 네, 네, 본인이 영재 대표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터뷰에서도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니시 류에이 선수는 도쿄 본원 소속인데 일본 기원은 두 가지가 있죠? 네, 일본 기원이 있고 네. 예, 관서 총본부가 또 있습니다. 관서 기원이 있습니다. 이 관서 기원은 하시모토 우타루가 만든 기원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원래 일본 기원은 도쿄에 있고요. 네, 관서 기원은 오사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모토 우타루가 그 당시에 일본 기원의 그 정책에 불만을 품고 본인이 이제는 오사카에서 이제는 기원을 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사가 그를 따라섰죠. 근데 그 동안은 일본 기원이 네,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바둑계를. 근데 요 최근에는 이 오사카 쪽에 관서기원 쪽도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보석도 아주 많이 나오는 보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그 바둑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쪽을 네, 여기를 지키지를 않고 바로 이쪽을 뒀었죠. 네, 그렇죠. 바로 이쪽을 둔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좌상의 정석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입구자 교환을 했어요. 네. 네, 지금의 모양도 사실은 오노시 류에이 선수가 새로운 네, 신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갈라쳐 가는 것이 보통인데 라오이아노 선수 먼저 걸쳐가면서 상대에게 받기를 이제 원했는데 네, 오노시 류에이 선수 받지를 않고 협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일전을 불사하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아, 어깨를 짚어오네요. 네, 지금 이수는 약간 좀 전투를 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의 경우는 바로 걸쳐가는 것이 보통인데, 네, 지금 피한 것은 네,
국면을 좀 여유 있게 이끌고 나가자는 의미인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지금 같은 모습이 되면은 다음에 흙이 네, 그렇죠. 그쪽으로 갈라치는 수가 상당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백이 초반부터 바빠지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초반의 흐름은 오니시 류의 선수가 흐름이 좋습니다. 확실히 초반 포석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는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늘거나 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두텁게 늘어놓습니다. 경쾌하게 준다고 한다면 한 칸을 띄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늘은 두는 두텁기는 하지만 발은 좀 느립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형태에서 한 칸을 띄어야 하는지 늘어야 하는지 이것도 헷갈리고요. 네, 좀 어렵죠. 네, 흙이 미는 방향도 항상 헷갈립니다. 네, 미는 방향은 지금처럼 미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 방향인데 한번 밀었을 때 백이 느는 수와 한 칸 뛰는 수, 그 수는 좀 어렵습니다. 네, 거의 급서죠. 이때 네, 막으면은 안 됩니다. 치 받는 수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치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흙이 그 자리를 두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정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급소 자리군요. 네. 네, 거기도 급소이죠. 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쌍립을 쓰던가 치 받던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쌍립을 쓰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치 받는 수는 하변으로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상변 쪽으로는 좀 얇죠. 네, 네, 두텁게 역시 두고 있는 이어갔고요. 라오 이하나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한 간 정도 뛰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도 두텁게 늘어뒀습니다. 네, 그 수도 생각할 수가 있죠. 백은 이제는 이제 하변보다는 뭔가 우변에 102점을 안정을 취할 때이죠. 이제 어떻게 취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모습은 껴붙이는 것이 보통이고 만약에 중앙에 돌들이 없다고 한다면 두 칸 정도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네. 네, 지금은 껴붙이는 수밖에 없죠. 두 칸으로 갔다가는 흙의 역습이 두렵습니다. 네, 한 칸으로 정리해 옵니다. 이쪽에서의 공방전은 어떨까요? 네, 지금의 공방전은 뭐 쌍방 호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초반의 흐름은 오네시 류의 선수가 잘 탔습니다. 네. 기세를.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기분 좋은 흐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세하다 이런 얘기보다도요. 지금은 아직 뭐 형사를 지금 뭐 개가를 논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전반적으로 두기 좀 편한 흐름이 됐다. 그러니까 흙이 원하는 바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들이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굳이 잡으라면 흙을 잡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은 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움직이네요. 네, 근거를 없애겠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은 어떻게 받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저기서는 뭐 중앙으로 막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잘못 받았다가는 흙이 올라와서 끊는 수가 강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치받는 것이 보통 정수입니다. 네, 그렇게 두는 것이 정수이죠. 다음에 흙은 네, 하변의 백도를 하반의 백도를 이제 어떻게 공격하는지 네 한번 적당한 공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수는 뭐 잡겠다는 뜻보다는 네. 저렇게 위협을 해서 네, 흙이 중앙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백도 타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를 넣나요? 네,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흙도 상당한 모험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변을 백이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네, 초반부터 독특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첫 수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재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붙이는 정석도 참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보통 멈춰두고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정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택할 경우는 이쪽으로 받지 않고 하나 더 갑니다. 그러면서 침미수를 노리게 되죠. 네. 근데 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젠 손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흙이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걸쳐간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받는다고 치면은 이젠 3-3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정도로 두겠다 하면은 실전처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바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뒀었죠. 네, 이런 식으로 뒀었습니다. 손을 빼고요. 네, 이쪽을 처리 안 하고 바로 네.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많은 해설자들이 깜짝 놀라고 바둑인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닌데, 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석점이 상당히 좀 괴로움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알파고가 그 당시에 손을 빼고 이쪽을 둔 것은 상당히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쪽을 받았나요? 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이 돌이 있는 경우는요. 오히려 붙이고 젖힐 때도 젖히게 되면요. 오히려 이쪽이 약한 돌이 됩니다. 아, 어차피 그래서- 이쪽이 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돌이 없는 경우는 이 붙이고 젖힌 수가 대섭지 않은데 이 수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있고 나올 때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더 뛰어나오게 되면 붙입니다.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늘게 되면은 백만 일방적으로 쫓기는 모습이 됩니다. 양쪽이 저쪽은 안정이 돼 있고. 갈라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있는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됩니다. 네. 뭐 알파고가 뒀다고 해서 똑같이 뒀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쪽으로 두는 것이 원안입니다. 알파고가 오히려 바둑 배우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흙도 보통은 이런 경우 여길 둔 경우는요. 이쪽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근데 보통 이 돌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이 돌이 있는 경우는 잘 두지 않지 않느냐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쪽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붙이고 젖힐 때 늘어두고 나서 이쪽을 지킬 때 젖혀 나오게 되면은 이 점이 아주 이상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낚아뒀을 경우는 만약에 백이
누를 수만 있다면 이것은 100의 성공입니다. 근데 흙이 이쪽을 둠으로써 이 모양이 간격이 아주 이상적이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이쪽을 뒀는데요. 이 돌은 보통은 이 돌이 있는 경우는 여기를 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다만 눌러둬도 이것은 충분한 하변에 충분한 모습이기 때문에 100은 충분히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먼저 왔습니다. 받아달라는 겁니다.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 수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중복이 아니냐 주장하는 것이죠. 때문에 흙도 이쪽을 받긴 싫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지금, 수였네요. 네, 당연한 수입니다. 여기서도 100도 좀 더 공격적으로 안 됐을까요? 네, 이쪽을 뒀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걸쳐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힐 때 일로 넣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일로 끊는다 하더라도 단도치고 내려가게 되면 이 한 점 이상의 패석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돌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흙이 좋은 경우인데 이 돌이 있는 경우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은 이런 식으로 늘고 나서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젖힐 때 또 젖혀버리게 되면은 끊기는 수와 이쪽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수가 도움이 되는 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도 한번 해볼까요? 단도 네. 치고 나올 때 잡아야 되는데 단도를 치고 나올 때 단도 치고 나올 때 단도 칩니다. 놓고 이걸 축으로 몰게 되면 이 수가 이상한 수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장문이 돼버리죠. 이수로 인해서 잡을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지를 않고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착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면은 늘어두고 네. 달리면은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백이 상당히 우아한 모습이 되죠. 흙은 뭔가 이 한 점이 좀 이상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온 것이 아주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급소입니다. 100도 이제는 뜨는 수밖에 없겠죠. 기세이죠. 덥습니다. 밀고 나오고. 여기선 한칸 뛰는 수는 늘었는데 어떨까요? 보통은 한 칸 뛰는 것이 원한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 칸 뛰는 건 되게 껴붙인 수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데 붙이면 혹을 쳐버립니다. 내려오면 계속 내려가요. 내려오면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이 한 점을 잡고 이 석점이 닫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실패입니다. 네. 또 이쪽으로 치는 것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모양은 또 백의 성공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은 한 칸 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두텁게 두기 위해서 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치받는 수는 나쁘다고 얘기해 주셨죠? 이것은 이 한 수로서 네. 이 모양이 전체가 다 우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도 이쪽은 늘었는데요. 이렇게 한 칸 띄워도 지금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놓은 것은 상대방이 두텁게 두고 있으니까 나도 역시 두텁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을 쳐서 껴보셨습니다. 놓는데요. 보통 이런 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요, 치받는 수가 있어요.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뛰어나오게 되면은 나와서 끊는다 하더라도 나와야 하는데요. 젖혀버리면 이 두 점이 죽기 때문에 이거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칸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예요. 껴붙일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달렸죠. 이쪽으로 달린 것이 아니고 이쪽을 이쪽을 뒀네요. 네.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이쪽을 뒀어요. 그러니까 늘어두고요. 늘어뒀습니다. 이건 서가 한번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예요. 이 수가 이 전체를 갖다 공격하는 것 같은데 잡지 않아도 이 모양으로서 이 중앙과 이 하변과 뭔가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아주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을 먼저 해놨나요? 요거는 뭐 언제든지 한 번 네.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을 두고 이쪽을 놓나요? 이쪽을 이쪽을 뒀죠. 두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밀고 나왔습니다. 그때 뒀군요.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이렇게 늘었는데요.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실리가 너무 크거든요. 네. 이거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대가를 이제 여기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잡는다든가 최소한 폐 정도를 만들든가 상당히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걸 늘어가지고 이 다음에 수가 없다면 이건 문제의 한 수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면 제일 보통인데요. 이쪽으로요. 이렇게 둬도 지금 봉쇄는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는 젖히는 수나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이 모양은 정말 괴롭습니다. 아, 네. 이거는 생사가 아마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둔다고 한다면은 치받고 나오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든가 젖히면 또 젖히고 네. 놓을 때 단도 치고 나올 때 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또 못 살아 있어요. 이 돌을 둔다 하더라도 이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손 빼면 역시 이 치받는 수는 못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후수로 살아야 하네요. 네, 결국은 여길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새는 새대로 쌓고 충분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 이거 살려주더라도. 근데 이걸 이 장면에서 여기서 늘었다고 간주를 해보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돼가지고요. 교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붙이는 수가 그냥 이렇게 두는 수가 어떻을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둘 때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역시 이걸 끊어버립니다.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뭐 뒤로 치는 수도 있겠지만 과격하게 안 두고 있는다 하더라도 두면은 다 받아줍니다. 단수를 치면 역시 이어둡니다. 이렇게 두면 건너가는데 이 주위의 모양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칸 뜨게 되면은 이것은 모양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흙이 좋은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전체를 내가 위협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나와서 끊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은 흙이 혼자만의 수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위태로운 모양인데 백의 다음에 수가 좀 기다려집니다. 네. 오니시 류에이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사기 합천군 조청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 박정한 구단이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다면기 행사도 벌어졌어요. 네, 신민준 3단도 갔습니다. 신진수 5단도 네. 갔네요. 네. 양신의 박정한 구단까지 다 네. 모였네요. 오늘 두 기사는 이희성 구단도 공개해서라고 입장합니다. 네. 오늘 신진서, 신민준 이 두 선수는 합천이 그동안 키워준 보답으로 아마 가가지고 다면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어지는 대국에 공개 해설도 네, 이 있었고요. 바둑은 어저께 박종훈 선수와 우리나라 박종훈 선수와 중국의 라오이아노 선수의 바둑을 지금 중계하고 있는 중이죠. 네, 라오이아노 선수 지금 확인 늘은 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무조건 받겠죠. 그렇게 후퇴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이 건너붙여 끊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너붙여서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나요? 네, 단도 친다 하더라도 이걸 따내기만 해도 그만입니다. 이게 따낸다 하더라도 여기 연결되는 수와 이건 거의 살아있어요. 그럼 오래 약점만 좀 남게 됩니다. 뚫고 막을 때 단도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있게 되면은 누가 얇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변에 백이 막은 데까지 손이 돌아왔고요. 그렇습니다. 저 우변에 막은 것이 너무 크거든요. 저걸 좀 안암팍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거의 20집 정도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너붙이는 수도 이제 없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 선수를 함으로써
네, 그리고 뛰어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백이 조금 포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우리 합천은 바둑과 참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 합천 출신 고 하찬석 국수가 걸출한 바둑인이 배출되었고 합천에서 바둑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대회를 계획을 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또 많은 국내 바둑인들에게 우리 합천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편적인 그냥 대회보다는 이색적인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영재와 우리 정상의 대결을 붙여서 바둑에 대한 발전, 우리 합천에서 좀 이렇게 바둑의 고장에서 기여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합천 주민들과 많은 관계자들 때문에 이 대회가 생기게 됐지만 결정적인 그 선택은 이 하창한 합천 군수께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둑계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천하면은 풍광이 좋고 먹거리가 많고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인데 특히 바둑에서도 고 하찬석 구단이 하찬석 국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하찬석 국수를 기리는 대회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어린 영재들을 키우는 대회를 만들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세계 대회로 발돋움하려는 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하창한 군수이십니다. 한창 이 호남 출신의 국수들이 바둑계를 점령했었는데 최초의 영남 출신의 국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국수의 고장하면은 거의 다 호남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영남에서 태어난 기사가 하찬석 구단이 있죠. 이런 대회가 생긴 것은 하창한 군수의 그런 단호한 일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합천군 군민들의 바둑 모임이 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수조례요? 네,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 지금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아무리 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변에 흙 한 점을 잡은 그쪽이 너무 큽니다. 지금의 모양보다는 중앙을 더 괴롭혔어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 여기에 하나 뻗어져 있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이 돌과 이 돌이 지금 교환이 됐거든요. 지금. 네. 백흙으로서는 아직까지 비관할 바닥은 아닙니다. 하지만 흙으로서는 이 집과 이 상변의 모양과 이 집을 더 크게 좀 지켜야 될 것 같이 보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고 늘 때 그렇게 늘어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올 때 젖히고 늙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둬서 상변을 키우는 척하면서 상변을 지어버리면은 지금은 뭐 반면으로는 질지 모르겠지만 덤을 내기는 어려운 형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네시 유에이 선수는 지금부터 힘을 좀 더 내야 되고 라오 위아노 선수는 사실 어저께 거기가 좋은 자리죠. 어저께 박정원 선수와 바둑을 둘 때도 사실 박정원 선수가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는 못 하겠지만 사실은 라우이아노 선수가 상당히 좋은 바둑을 패했거든요. 네. 네, 근데 역전패였죠. 예, 불의의 일각을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네. 또 일본이 우승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중일 상급바둑대를 하면은 일본이 우승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제 기억에 일본이 과연 우승한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정도로 상당히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이 한중 대결은 많았지만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일본이 첫 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승을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네. 들어두면은 지금 상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변을 두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더 반격을 취했습니다. 만약에 후퇴를 한다면은 이것은 흙이 손을 빼고 오히려 상변을 두게 되겠죠. 그쪽을 끊었습니다. 무슨 수가 있나요? 흙은 무조건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백이 무슨 수가 있나요? 네. 좌변에 수가 없다면 악수가 될 수도 네, 있는데요. 일견으로 봐서는 수가 잘 안 보입니다. 꼭 한다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들여다봐서 어떻게 하는 수를 노려야 됩니다. 그냥 이쪽으로 넣는 수는 한 칸만 뛴다 하더라도 이 두 점은 살아갈 길이 없겠죠. 지금 이쪽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받을 때 여기를 늘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쪽을.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 네. 띄우겠다는 얘기 같아요. 잡지를 못하네요. 잡으면은 뒤로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쳐서 이거는 안 되겠죠. 지금 그쪽에 수가 있나요? 지금 그 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흙이 지금 끄는 수는 말도 안 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우이아나 선수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버티는데요. 네,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젖히는 수는 안 됩니다. 젖히는 수는 막아서 끊는다 하더라도 나오고 단수 치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패하는 거는 이거는 그게 별무신통입니다. 왜냐하면 따내고 나서 나중에 팩감을 해소할 때 이런 식으로 패소를 해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은 일단 무조건 느는 수를 택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느는 수로 만약에 흙이 안 된다 하면 바둑은 끝장이죠. 근데 또 백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거는 대망입니다. 네. 네, 늘었어요. 늘어두었어요. 네. 과연 누가 착각을 했을까요? 빠졌습니다. 최대한 수를 늘렸어요. 네. 지금 수는 지금 이 수밖에 안 보이는데 한 칸을 띄면은 째고 나올 때 끊겠다는 것입니다. 밀면은 나와서 밀면은 또 나와가지고 이건 세 수밖에 안 되니까 잡았다 하는 얘기네요. 이걸로 죽는다면 바닥은 단면국입니다. 백이 만약에 이 선에 입구자를 둔다면 이 화점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될까요? 지금 이 수로 아주 곤란해요. 화점으로 나오는 것은 늘게 되면은 밀고 나올 때 끊어서 단수를 치면은 이어두고 지금은 다섯 수기 때문에 여기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조이면은 둬야 되는데 젖히면은 막고 놓을 때 이으면은
이건 한 수 빠릅니다. 흙이. 이건 되네요. 네. 이거는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좋은 수라는 얘기인데 이때 한간을 또 띄는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늘면은 네. 네. 늘면은 1 맞고 이렇게 오면 이거는 바깥치기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맞고 올 때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네. 하지만 이 두 점을 주고 넉점을 잡았으니까 네 이거는 되게 대성공적인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할지 네 그순 선수입니다. 뭐 치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쪽도 흙이 옅네요. 함부로 끊지를 못하는 형태네요. 지금 저걸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바둑은 끝이죠. 그렇죠. 아 네, 밀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백도 정다원 씨가 가볍. 얘기한 대로 네. 나왔는데 이때 백은 한칸 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수가 있나요? 이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걸 이 수가 있나요? 근데 단수를 치게 되면은 대책이 없는데 패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백은 지금 그 수밖에 패만 나도 없어요. 성공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둘 때 있는 수는 이어서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수는 이어서 그만입니다. 단수를 쳐도 이어주게 되면 그만이고, 네, 수부족이네요. 네, 이거는 단수를 치면 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라우이아나 선수 날카롭습니다. 흙이 2단 젖힘한 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수가 된다면 이단 진수는 과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우이아나 선수가 이단 저친수에 대해서 적절히 잘 응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니시 류에 선수는 나는 중앙에 팩감이 무궁무진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손 빼기는 힘들죠. 네, 밀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저 패는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굳이 모험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백은 팩감으로 조그만 이득만 봐도 바둑을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형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백이 좌하기와 좌상기를 합쳐서 30집이 약간 안 나는 정도의 집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변의 모양이 한 15집은 되는 모양입니다. 45집은 되어 있거든요. 흙은 지금 우상기가 10집, 우하기가 10집. 그다음에 이 중앙에서 한 40집 정도는 나야지 지금 덤까지 가서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저 모양이 되는 것은 뭐 집이 지금 30집 이상 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백이 우세하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하기에 네, 백 모양이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좌상기의 흙 녹점이 지금 아직 패긴 하지만 그것이 쉬워진다고 한다면은 네, 저거는 단면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흙이 타격이 너무 크겠는데요. 네, 지금 계속 채강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 모양은 네, 지금 이어뒀습니다. 지금 이게 흙의 언뜻 좌변도 네, 확실하지 언뜻 않죠? 보면요. 이렇게 네. 건너가면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끼우고 놓고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 한 점은 거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을 두거나 해서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잡으러 가려면요. 네. 젖히면은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국자를 두게 되면요. 이 두 점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 척척 죽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좌하백은 살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타협을 이루었긴 하지만 지금 중앙에 102점을 잡은 것보다는 이 좌상기 쪽에 흑녹점 잡힌 곳이 너무 큽니다. 오늘 시류의 선수가 네, 어제 박정훈 선수와 바둑을 둘 때는 참 바둑을 잘 뒀는데요. 오늘 바둑은 상당히 서둘렀네요. 네, 지금은 끊어둔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자산계나 죽었죠. 이 중앙만 살면은 바둑은 거의 힘듭니다. 네, 이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좌상이 다 백집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써 거기도 아무 수도 안 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 대국은 백의 불계승입니다. 정말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라위아나 선수, 네, 지금 합천 현장 모습인데요. 네, 지금 일본 단장인 다케미야 구단이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대국 후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렇게 라오위아너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네, 결국 중국의 우승컵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오늘 대국은 좀 어땠을까요? 네, 오늘 대국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는수가 거의 패착입니다. 네, 이 는수로 먼저 선제 공격을 가고 네, 두텁게 한 다음에 이렇게만 띄워뒀으면 오히려 저보고 두라고 하면 오히려 흙 갖고 두고 싶어요. 아, 이때만 하더라도 흙이 좋은 흐름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둬가지고 이걸 막히고 나니까 네. 이제는 이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이 안 되니까 후퇴를 했거든요. 그 도망가게 돼가지고는 완전히 이 한 수와 이 수를 손해봤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중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의 영재 정상 대결이 남아 있는데 비록 한국의 우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재 정상이라는 의미 있는 대국이 기다려지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서로가 3대 동률로 1승 1패했기 때문에 아마 세 선수 모두 이제 뭐 크게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누군가가 박정환 선수와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어린 중국 선수가 이번에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오이아노 선수와 박정환 구단의 영재 정상 대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